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머크사의 임상시험은 입원 환자를 포함하지 않았고 인도제약사의 임상시험은 입원 환자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크사의 임상시험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Non-hospitalized라고 하면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크사의 임상시험 이름은 Move Out Trial입니다. Move out이란 뜻은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뜻입니다. To stop living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호스트로 하여 사람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사람의 몸 밖으로 이사 가라는 뜻이겠죠. 이제 내 몸 안에서 나가라는 뜻을 담은 임상시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은 처음부터 사람의 몸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 치료제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치료하는 개념이니까 이름을 상황에 걸맞게 잘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크사의 임상시험이니까 스폰서는 머크사고요. 등록된 환자 수는 1850명입니다. 하지만 중간 결과 발표에서는 775명의 데이터가 공개되었죠. 총 인원수는 1850명인데 결과 발표된 환자는 왜 775명인가? 임상시험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리크루팅 단계입니다. 이 말은 환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 결과 발표에서 등장한 775명의 환자는 누구일까요? 임상시험 초기에 등록한 환자들입니다. 뒤에 등록된 환자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남은 10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어를 보면 18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크사의 치료제가 출시된다면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부터니까 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 제한이 만약 고령인 60세 이상이었다면 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나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치료제라면 관심이 없겠죠. 물론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나이 제한이 18세 이상부터니까 이제는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치료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연령도 제한이 없이 남녀 모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뉴스 기사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Inclusion Criteria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살펴봤듯이 기본적으로 마일드하거나 마더레이트한 환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 중에서는 임신한 여성이면 안 됩니다. 또는 breastfeeding,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RNA 복제를 방해하는 몰누피라비르가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contraceptive method, 피임법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부 차단하는 조건이 임상시험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성관계 금지, 금욕적인 생활, 피임 등 모두 아기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죠. 이런 임상시험 참여 자격 기준이 최근에 뉴스 기사들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바로 몰누피라비르의 작용 기전이 잠재적으로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상시험이 끝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나온다? 임산부가 놀라는 것은 물론 세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난리가 날 것이고 데이터고 뭐고 아무도 몰누피라비르를 원치 않겠죠. 그래서 머크사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한 겁니다. 머크사는 몰누피라비르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위험들을 제거해 두는 것이죠. 약이 출시될 때도 그 기준은 준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죠. 몰누피라비르는 한마디로 돌연변이 발생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이해하려면 작용 기전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몰누피라비르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의 결합해 복제됨에 따라
수많은 돌연 변이를 일으켜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 그런데 일부 실험실에서는 해당 약물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포유동물 세포의 유전물질과 결합해 복제되었나 봅니다. 그 복제된 세포는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실험실의 이야기지만 만약 혹시 설마 몰누피라비르 치료를 받는 환자의 세포에서 일어난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부작용 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브아웃 연구는 당초 환자 1550명을 대상으로 설계된 연구로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절반의 환자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550명으로 설계된 임상시험이란 내용은 머크사의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환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머크사의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뉴스 기사들은 머크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독으로 취재한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 원천 소스가 있을 테죠. 머크사의 홈페이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로이터 통신, 외신 등이죠. 임상시험 설계에 보면 현재는 185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히스토리를 클릭하고 A는 첫 번째, B는 마지막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 2일자의 정보와 최근에 바뀐 2021년 9월 30일의 정보를 비교해 줍니다. 처음 모집하려고 했던 환자는 145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850명이 되었죠.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모집할 환자의 추정치는 조금씩 늘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한글 뉴스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할 때가 많은데요. 새로운 내용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로이터 통신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해서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한글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건 경쟁력입니다.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검색하느냐?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머크로 검색해 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21년 10월 9일자로 인도의 제약사가 몰누피라비르 복제약 임상시험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다룬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몰누피라비르의 임상시험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